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강무 K8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7회까지 강훈련을 해가지고 8회 정도 오니까 앞에 문제들을 굉장히 편히 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도 차근차근 1번부터 챙겨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해저산맥이 만들어진대요. 여기에서 이 해저산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령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V자형의 골짜기, 바로 해령 사이에 있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열곡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출된 용암이 냉각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든다. 바로 이것에 해당을 하는 것이 해저 확장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멘틀 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부에서 대륙 지각이 분리되어 갈라지면서, 그래서 언뜻 보면은 판 구조론하고 내용이 비슷하기는 한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판 구조론의 경우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판이고, 그리고 멘틀 대류설은 아직 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지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지고 대류 하강부에서 해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바로 멘틀 대류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면서 옳은 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둘은 모두 지각의 수평적인 이동을 설명을 한다. 그렇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거나 뭐 가까워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어긋나고 해서 수평 이동을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자, 이것은 바로 뭐의 증거가 되죠? 그렇죠. 해저 확장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륙이동설 제외하고 이제 세 가지 학설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멘틀 대류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둘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멘틀 대류설의 한계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험적인 증거를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고요. 이때 순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대륙 이동설 그리고 멘틀 대류설이다. 그 이후에 바로 해저 확장설 그리고 이제 판 구조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되게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국이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실험적 증거가 나오는 거는 어디서부터다? 해적 확장설부터다 라고 해서 전이 아니라 이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지층 그리고 산출 화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너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석탄기의 방추층에서 방추층의 경우는 석탄기와 페름기, 고생대 후기 화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백악기의 공룡 발자국 역시 중생대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던 시기, 양치식물이 대살림을 이루고 이것이 탄화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는 석탄이 되겠죠. 석탄층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탄기는 양치식물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가 된 시기, 판게아가 만들어진 것은 고생대 후기, 페름기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을 한 것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악기는 이후, 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공룡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중생대 지층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알려주게 되죠. 그렇죠. 퇴적된 곳이 육상 환경이다. 즉 육성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지는 암석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설명을 천천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반려함을 관입한 섭노감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때 관입을 한 녀석, 뭐 암상이나 암맥이나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B가 바로 뭐에 해당을 하게 되느냐? 섭노감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관입을 당한 A가 반려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나를 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포획감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화강암에 포획된 섭노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C에 해당하는 것이 화강암이 될 거고 이 안에 포획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암편이 있는 D가 섭노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둘 섭노감은 어떻다고요? 나이가 같다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관입이나 포획 같은 경우는 생성 순서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관입암 같은 경우는 관입을 당한 것이 먼저, 관입을 한 것이 나중. 그래서 이때 순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반려암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를 섭노감이 관입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획감도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포획을 당한 것이 먼저, 그러니까 포획감이 먼저, 그리고 포획을 한 것이 나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순서는 섭노감, 그리고 화강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의 나이가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때 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암석의 평균 밀도, 우리 평균 밀도를 보게 될 때는 뭐를 보게 되죠? SiO2의 함량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SiO2의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철과 마그네슘, 칼슘 등의 함량이 높고 그리고 유색 강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것을 볼 수 있는 건요. 각각의 색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을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고철질인 반려암의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중간질인 섭노감 그리고 화강암으로 가게 되면 밀도가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B가 A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이제 니은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순서를 체크를 했거든요. 이들을 지금 봤을 때 SiO2의 함량 우리 앞에서 어떤 순서였죠? 이것은 역순 되겠죠? 화강암, 섭노감, 반려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SiO2 함량이 점차 많고 적고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반려암이 가장 적은 반려암의 나이가 가장 많다. 즉 SiO2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암석을 생성하는 마그마의 온도 역시 이것도 뭐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SiO2의 함량 그리고 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반려암을 만드는 녀석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고 섭노감 그리고 화강암 그래서 A가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4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느 지역이 지실 단면 그리고 P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원소의 붕괴 곡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2암과 4암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산출되어 있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2암과 4암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진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중생대에 만들어진 녀석이고 그리고 암모나이트 화석이기 때문에 해성층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단면도를 보고서 우리가 몇 가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기저여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부정합의 모습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부정합면 아래에 P가 관입돼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 난정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난정합이 있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지층의 층리 이 경사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경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면과 비스듬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들에서는 경사가 지고 있는 경사 부정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평층이 아닌 이렇게 경사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사실상 이것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절대 신경을 쓰지 않는 지상 5대 법칙에서의 첫 번째 수평 퇴적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층이 있으면 변동을 받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난 변동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경사부정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어떤 운동을 받았다? 조산 운동을 받은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이걸 아직 정리 못한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지각 변동을 우리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기억 선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산 운동과 조륙 운동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산 운동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정의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지각 변동을 받은 것들 중에서 대규모의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조산운동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륙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륙의 연직 방향의 상하 운동,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륙 운동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오는 윤기,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침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층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윤기가 일어나죠. 막풍과 침식을 받아요. 그 이후에 침강이 있고 다시 쌓이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륙 운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평행 부정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지층이 이제 나란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륙 운동만을 받은 경우에 평행 부정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경사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산 운동과 조륙 운동이 모두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암의 입자 크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세설성 퇴적암의 경우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좀 지역적인 거기는 하지만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여감의 크기가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제 몇 가지만 보자라고 하면, 여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자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자갈의 경우는 입자 크기가 2mm 이상인 거를 자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감의 경우는 2mm, 그리고 사암 같은 경우는 이보다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2에서 16분의 1mm가 되는 것을 사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셰일이나 이암 같은 경우는 이보다 작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더 세분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거고요. 이때 사음의 경우는 모래이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16분의 1mm 이상이 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P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의 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체크를 해봐야 되죠?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 지층의 생성 순서, 이거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암과 이암, 이 사이에 P가 관입이 돼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가 관입된 시기가 언제라는 얘기죠? 얘는 중생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P의 경우는 나이로 이야기를 했을 때 중생대 기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나이의 경우는 2억 5,200만 년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그리고 신생대 이전이겠죠. 그래서 약 0.66, 6,600만보다는 나이가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X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X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봤을 때 50%가 된 거 바로 뭐가 되죠? 0.95억 9천만 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7과 1의 크기를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모원소가 1이 남고 자원소가 7이 된 상황. 그러면 몇 회 반감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3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3회.
자, 이거 잘 생각할게. 8분의 1이 되죠? 나머지 8분의 7이 자원소가 된다는 거. 자, 그럼 만약에 얘가 3번 이렇게 반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P의 나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반감기가 0.9억이기 때문에 2억 7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얘는 중생대에 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반드시 2억 5,200만보다는 어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아직 반감기를 3회 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모원소의 양은 많아지게 되고 자원소의 양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양은 이보다 크고 그리고 자원소의 양이 이보다 작다, 즉 7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표층해조가 흐르는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해역 A, B, C, 그래서 각각의 수온과 염분 이렇게 이제는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A하고 이제 B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위도가 동일하고요. C만 위도가 더 높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압추층수온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표층수온의 경우는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경우가 수온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A하고 B 같은 경우는 동일 위도에 있기 때문에 뭐를 봐야 되죠? 이 주변을 흐르는 해류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A 같은 경우는 서안 경계류가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난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B의 경우는 동안 경계류가 흐르는 곳이죠. 바로 한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위도상에서는 한류가 흐르는 곳의 수온이 조금 더 낮고요. 그리고 난류가 흐르는 곳에서의 수온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표층 수온의 순서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B, C 이런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염분과 짝지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니은에 해당을 하는 수계가 A가 될 거고 기억이 B 그리고 디귿이 C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이때 니은 해역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A, 서안이기 때문에 서안 경계류, 난류가 흐르는 곳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수의 밀도, 지금 이거는 뭐를 체크하시면 돼요? 바로 수온 염분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온 염분도에서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밀도,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방향이 뭐가 되는 거죠?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C의 밀도가 더 크고 B의 밀도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밖에 없겠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6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이것을 공기가 아닌 물로 대신을 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바로 뭐가 되죠? 이것은 위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위치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섞이는 과정 중에서 무게 중심이 점차 뭐하게 되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실험 내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지금 찬물과 더운 물이 이렇게 한 수조 안에 같은 양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물만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이쪽이 찬물, 이쪽이 따뜻한 물, 더운 물 있게 되는데, 항상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무게 중심은 찬물에서의 중간, 더운 물에서 중간 이렇게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찬물과 더운 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밀도는 온도가 낮은 찬물이 조금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의 위치가 정 가운데가 아니라 찬물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칸막이를요, 다 올린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리면서
아래쪽의 변화를 본대요. 자, 지금 그러면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될까요? 타간 게 아니죠. 찬물이 뭐예요? 더운 물 아래쪽으로 스물스물지는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물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얘가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때 더운 물은 가만히 있는데 찬물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바로 무슨 전선이 만들어지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한랭전선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래? 이걸 아예 싹 빼요. 그러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더운 물 이제 올라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게 되죠? 두 개가 아예 두 층으로 분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찬물은 아래쪽에, 더운 물은 위쪽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 온대 저기압이 소멸하기 전에 이제 폐색이 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각각의 무게 중심의 위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찬물이 밑을 파고 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예 아래쪽에 찬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오늘 좀 험난하네요. 찬게 아래쪽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래쪽이 더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점차 아래쪽으로 오게 되죠. 그 기체를 바로 보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 이것이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런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 서쪽과 동쪽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온대저기압이 있을 때 서쪽에 있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파고들면서 한랭전선을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서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들어 올린다. 그럼 뭐 한다? 무게중심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정답이 아마 4번 아니면 5번 되겠죠.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선택지가 없어서. 자, 주계열성인 별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가와 나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가에서 기역과 니은을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기역 같은 경우는 선들이 뭐밖에 없어요? 딱 경원소 선밖에 없어요. 그리고 헬륨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얘의 분광형은 O형 아니면 A형, O형 아니면 B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분자선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온인 저온인 주계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표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떤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흡수선의 개수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보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죠? 오씨, 맞죠? 그러니까 온도를 비교했을 때 기역의 온도가 높고 니은의 온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태양하고 광도가 같대요. 그런데 태양보다 반지름이 큰 별. 그러면 이때 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제는 바로 뭐가 되죠? 반지름과 표면 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강도가 태양하고 같은데 반지름이 더 크대요. 그러면 표면 온도는 뭐하다는 얘기죠? 태양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양 같은 경우는 분광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G2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G2보다 온도가 낮은 영역, 즉 이 영역에 속하는 녀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수소의 흡수선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0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경우는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약해지게 돼요. 이랬을 때 G0 요만큼이겠죠? 얘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여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더 약하고 G0형인 것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디귿으로 이제는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키가 뭐죠? 이들은 주계열선. 이제 반지를 하니까 광도 온도가 광도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주계열선이에요. 그래서 주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량에 따라서의 경향성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질량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표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계열 수명이죠. 짧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기역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반지름 또한 니움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티귿,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태풍이 통과를 했을 때의 기압, 기온, 풍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압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아지는 거. 그리고 기온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해지게 되고요. 마치 이제 풍향 같은 경우는 관측 지역이 위험 반원이냐 또는 안전 반원이냐에 따라서 변화가 다르게 되죠. 그래서 먼저 관측소 A 같은 경우는 풍향의 대체적인 경향 판단하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풍향 쓰여져 있는 거 아래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 우리 살짝 그려놓고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가는 것이 북동에서 이렇게 이제는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계 방향. 그러니까 관측소 A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다 보니까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위치를 그래서 안전반원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B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풍향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성만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로 변하는 거니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 얘는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 즉 위험 반원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A와 B는 7일 12시 이후 12시간 동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네, 그림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일 12시 이후에 12시간이니까 이 시간 동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이제는 봤을 때 풍속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태풍과의 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태풍의 세력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A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압을 봤을 때 중심 가까워지다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세지다가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좀 이게 강해졌다 다시 약해진 이런 분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동안에 중심에서부터 뭐예요? 멀어지고 있으니까 풍속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 안전반원, 위험반원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위도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이 태풍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북동진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먼저 A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B는 이 영역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뭐까지? 풍향까지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얘는 북반구에서 발달한 저기압이다 보니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잡을 거냐면 포인트만 좀 잡을게요. 포인트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가까운 이 시간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남서풍이 불고 있어요. 7일 12시로 갑니다. 남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7일 12시 B는 여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때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 12시에 A에서는 뭐가 불고 있어요? 북동풍이 불고 있네요. 북동풍 불고 있으니까 이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위도를 비교했을 때 A가 상대적으로 더 북쪽에 고위도에 위치를 하고 B는 상대적으로 남쪽에 저위도에 위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D급밖에 없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9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동해의 한 지점에서 겨울, 봄, 여름에 측정한 수온과 염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뭐를 보면 가장 간단한가요? 표층 수온을 보게 되면은 계절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이 가장 낮을 거고요. 봄으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거. 자,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는 겨울, 나의 경우가 봄, 그리고 다의 경우가 여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계절에 따른 밀도 변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표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겨울 여기 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봄에 보면은 밀도 여기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800m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서로 다 비슷한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표층에서의 밀도 변화가 수심 800m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에 영향을 준 게 뭐죠? 바로 내 염분이죠. 강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표층에서의 염분은 어떻게 된다? 표층 염분은 낮아지는 분포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다는요 33보다 더 작아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때 다가 가장 많이 받는 계절이다. 근데 사실상 이거를 체크를 안 해도 여러분들 여름이니까 강수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유체에서는 워낙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눈 크게 뜨고, 저 눈이 크게 좀 안 떠지긴 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체크를 하시면서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언제가 되죠? 여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는요, 옳은 거 니은밖에 없었죠? 정답 2번 될 거고요. 자, 다음 가자. 자, 판의 경계, 판의 이동 방향, 그리고 지온 분포, 멘트, 용용, 복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가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A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뭐가 있죠? 발산형 경계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B하고 C 이 사이를 좀 보다 보니까 대륙하고 해양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발달하게 된다? 서해변 경계. 그리고 둘이도 가까워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발산형 경계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보존형 경계.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산안드레아스 단층 있는 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각각의 지점에서의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기억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기억 과정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자,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 아니면 이 자체로만 해석을 해도 깊이가 뭐 한다는 거죠? 얕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있던 물질이 뭐 하고 있다? 위로 올라오고 상승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경우 우리 두 가지죠. 해령이 있거나 멘틀 대류의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 오는 것, 열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니은을 보자라고 하면은 지하 200km에서의 피파의 속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여기를 보자라는 거죠. 200km에서. 그럼 이때 얘네들을 지금 확인을 했을 때 B 같은 경우는 판의 내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거든요. 그럼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A 부분은 뭐가 있어요?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A는 상승류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파 같은 경우는 탄성파이기 때문에 밀도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A는 좀 더 작을 거고 느릴 거고 B에서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플룸 상승류가 있다. 자, 지금 여기를 보면 83 가능하죠. 얘는 뭐예요? 항상 섭입을 당하는데 아래쪽에는 해양판이 섭입을 하고 처음에는
축적이 됐다 어떻게 아래쪽 툭 떨어지게 되는 플룸 하강류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상승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A가 C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네,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0번까지 함께 이제 봤고요. 잠시 후에 11번부터 이제 20번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